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대변인 이혜식입니다. 국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당 지도부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이십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관석 정식위 수석부의장이십니다. 다음은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측 참석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유대영 자치발전 비서관 오셨습니다. 네, 이어 광역단체장 참석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강원도지사이신 최문순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용석 시장이십니다.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이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이십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이십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십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입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입니다. 이어서 기초단체장 참석자입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이신 서울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이십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경기도 수원 윤태영 시장이십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충남 논산시의 황명선 시장입니다. 각 지역별 대표협의회 회장들이십니다.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입니다. 인천 중구 홍인성 구청장입니다. 광주 동구 임택 구청장입니다. 대전 중구 박용갑 구청장은 지금 자리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이십니다. 강원 홍천 허피롱 군수이십니다. 충북 증평군 홍성열 군수이십니다. 전남 담양군 최형식 군수이십니다. 경북 구미 장세용 시장이십니다. 경남 거제 변광용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해찬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진영 행자부 장관님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당에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다 끝냈습니다. 전반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협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심사 중인 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7개 시도를 다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 합동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자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정청에 지방 정부까지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면한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사실없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민생 안정, 경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
재정 집행 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합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최소 90% 이상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엔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적 정책이란 원래 취지에 맞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견고한 대외 건전성, 고용률, 소득 분배 개선 등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올바른 정책과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 중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이 자치단체장님들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영 장관님 그리고 김상조 실장님 멀리서 참석해주신 시도지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된 또 밀착되어 있는 시군구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아시다시피 동시하강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9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지속,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 그리고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빠른 시일 내 세계 경제가 상승 전환하지 못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무역이 급감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독일,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과 함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민간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 보강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합니다. 당정은 이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올해 예산 역시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 현장에 밀착해 있고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은 매년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고령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 사전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업무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도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치단체장님들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같이 풀고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자치단체장님들께 지방정부의 장님들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간의 활력이 높아져야 하고 또 재정은 이 활력을 돋우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정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데이터 경제 3법 등의 입법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차후에 자치단체장님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계속 만들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시군구 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강원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도지사님, 또 시장군 구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진영장관님, 김상조 실장님, 구윤철 차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인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경제는 좀 수축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제 패권 전쟁과 같은 그런 환경, 또 일본의 경제 침략,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 더 힘과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거의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저출생, 또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런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활력 경제 회복의 상당 부분 중요한 축을 지방정부들이 담당하고 있고 환경청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164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금 많지 않습니다.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더니 무려 21조 9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유발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려 17배가량 투자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재정 집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제2 제3의 추경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수 활력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인영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제도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제도 개선은 정부와 당이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일각에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우리의 재정 지출 규모, GDP에 대비한 재정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가장 낮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대로 다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확장재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도 예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안정재정, 책임재정, 적극재정으로 그동안 기능을 못했던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분들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시도지사님들과 시군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 추경을 편성하였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신속 집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둔화와 민간 소비 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 보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재정이 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저로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단체장님께서 재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소비 투자 부문의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 확대가 핵심이므로 광역단체가 책임을 지고 관할 기초단체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이 부용도 최소화한다면 연말까지 90%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신속 집행 지원을 위해 대규모 시설비 집행 절차 강구와 지방재정제도 일정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기초와 함께 자치단체의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게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당정청과 광역기초가 서로 협력하여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경기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대표님, 박광원 최고위원님, 조정희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김두관 위원장님,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에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어떤 자리에 여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광역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자리를 마련하신 그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린다면 정부의 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일련의 살림살이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산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과 포용과 공정,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이 또한 우리 예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의 의미를 실현하는 데에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재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국고보조나 매칭 사업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혁신과 포용과 공정, 평화 그리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당과 정부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또박또박 걸어갔으면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재정의 이부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우리 시장 군수구청장님들께서 예산을 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 대표님께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양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게 저기 나무 이거 있는데 약속을 그 얘기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그럼 여기서 아니 끝났다고 안에서 그 재정관리국장하고 얘기하셨나요?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라는 이름으로 사실 당정청 회의를 많이 하지만 우리 당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회의 개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경제가 매우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그런 시기에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좀 더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직접 챙기자 뭐 그런 의미에서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각 그 권역별로 협의회 회장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서 그 협의회 회의를 또 소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구청장 협의회 뭐 이런 걸 바로 또 소집을 해서 직접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좀 챙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당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회의가 오늘 개최가 됐고요. 대체로 우리 광역단체장님들, 기초단체장님들이 이 회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재정 지출을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당과 정부가 당정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정부 97% 그리고 지방정부 90% 교육재정은 뭐 91.5%입니다만 오늘은 이제 교육재정은 제외하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광역기초 통틀어서 90% 이상 재정 집행을 목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광역단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고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은 최근에 뭐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
자치 관련 연구소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잉여금을 쌓아놓고 재정 집행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지방 재정의 구조에 대한 어떤 몰이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딱 그 세입을 정해놓고 세출을 맞추는 거거든요. 정부의 이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출을 먼저 세출 규모를 정해놓고 이제 세입은 그 나중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출 규모를 먼저 정하는 데 반해서 지방 정부는 세입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광역자치단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말하자면 서울 같으면 서울 시비가 얼마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다 내시를 받아가지고 세입 규모가 확정이 돼야 세출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세입의 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집행이 예를 들면 바로바로 신속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집행이 계속 늦춰지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하반기 이후에도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는 못해요.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불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 이 지방 예산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고 정부나 또는 당에서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내에서도 시장군 구청장들이 직접 예산 집행 실적을 직접 이렇게 체크하고 독려하고 함으로써 예산 집행 실적을 이런 한계 내에서라도 좀 올리자 이런 어떤 얘기를 잉여금으로 계산되니까 마치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수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특별회계 비중이 더 높아서 특별회계가 60%, 일반회계 40%라고 하니까 특별회계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말하자면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우리 지방 예산들이 수성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치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로 예산의 목적을 정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소를 했고 그런 점들을 또 당에서 공감하고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당정이 목표로 설정한 재정 집행률을 달성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모으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논의된 규제 개선 아니라던가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이제 광역단체장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변호사 지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인허가 부분에서 좀 너무 규제가 심하다.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인허가 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어떤 애로점들을 많이 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인허가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특히 중앙정부가 좀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비공개가 참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논의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좀 오늘 이제 회의 주제에 맞는 네. 그런 어떤 총괄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 비공개를 좀 줄여주시고 기자들이 오면 담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신 건가요? 당 대표께서 10월 말 기준 집행률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제 누적돼서 올라가는 중인 거죠. 올 연말까지 가면 85% 정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인데 그거를 90% 넘게까지 가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단체장을 해봤지만 실제로 단체장이 직접 챙기는 거하고 직접 안 챙기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챙기고 실적을 보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되는지를 아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구조적인 문제, 뭐 특별회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뭐 매칭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 또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직접 챙기면은 뭐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은 뭐 연도 말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또 실무자가 힘을 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보셨으니까 그런 이게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5%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한 목적이 이제 그건데 지금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기기만 하면 목표 달성은 누나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이제 오늘 회의를 한 5 내지 10%는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 네, 맞습니다. 5%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 2월에 최소화하는 단체, 뭐 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센티브는 좀 뭐 괜찮다. 그러나 지금 이미 행안부에서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챙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문도 내려보내고 있고. 그렇지만 그 공문 실무자가 받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기면은 더 이제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페널티 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페널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그렇게 좀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곁들여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 정책실장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장기적인 어떤 사업들 2년 이상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일찍 시작하겠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하는 만큼 뭐랄까 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또 예산의 어떤 집행 가능성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시죠. 네.